위클리 투자 뉴스 첫 번째 뉴스인데요. 주간 증시 흐름을 복귀해 보겠습니다. 섹터별로 돌아가는 시간이 더 빨라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새는 뭐 하루짜리 시세도 아니고 반나절짜리 오전과 오후가 또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여주는 그런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주요 키워드의 숫자가 여전히 줄어들지를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이번 주의 키워드들 먼저 잡아주시죠. 네, 키워드는 시장이 안 좋아도 되게 많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니 해도 일단 이번 주는 무조건 FOMC였고. 그렇죠. FOMC 하면 따라 나오는 키워드는 뭐 파월. 네. 그 다음에 이제 집착이라는 게 있었을 거고. 네, 이거 아마 아실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유가는 또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환율 당연히 따라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긍정적인 요소를 줬던 키워드들도 있습니다. 뭐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뭐 네옴시티, 그렇죠. 합쳐서 또 하면 행사가 열렸던 뭐 GICC, 그 다음에 이제 또 애플 관련해서 또 이슈가 좀 있었고, 그다음에 뭐 스타링크라든가 또 이게 뭐 승소 또는 뭐 각하, 근데 각하 같은 이제 승소 같은 각하, 그렇죠. 뭔지 아실 거죠? 그럼 5G가 또 이번 주에도 또 움직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 주의 테마는 저희가 저번에 과학에 근거된 테마 얘기를 잠깐 했잖아요. 네. 중입자 치료기. 이거 대단했어요, 네. 이번 주에. 네, 이것도 이따 말씀을 드리겠죠. 네. 그리고 또 과학적인 것도 뇌 임플란트. 정말 새롭죠. 이거 뭔가 했습니다, 저는. 네, 그리고 이제 뭐 유엔이라든가 대통령 일정이 있었으니까. 그다음에 뭐 항저우 내일이죠. 뭐 그다음에 이제 1000억이라는 숫자가 이제 하나 또 떡하니 이제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가결. 이건 좀 뭐 정치적인 이슈. 그다음에 재계약이라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이 재계약이라는 키워드 때문에 어느 쪽은 좀 웃을 수 있는데 어느 쪽은 좀 울상을 짓게 만드는 그런 키워드였습니다. 그리고 IRA인데 이제 프랑스판. 그래서 이제 불란서 저 IRA를 제가 이제 키워드 하나 잡았고 속도 조절이라는 게 또 생각나는 그런 한 주였고 그다음에 뭐 크루즈 뭐 이런 것들이 이 외에도 되게 많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어느 정도 생략과 필터링을 거친 키워드들입니다. 정말 이번 주도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 자세한 이야기를 더 들어보도록 하죠. 자, 하나씩 설명을 해 주실까요? 네, 흐름을 일단 복귀해 보면 뭐 미처 시간상 우리가 뭐 말을 또 하다 보면은 놓치는 것도 있겠지만 뭐 많은 일들이 어떻게 보면 벌어졌어요. 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앞에 첫 그 FOMC. FOMC는 예상대로 매파적인 동결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항상 우리가 제가 오전 시간에도 그렇고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파월 학력고사, 파월 모의고사 이러잖아요. 네. 학력고사라면 이제 제가 옛날 사람인 건 이제 티가 나는데 제가 학력고사 마지막 세대라. 이게 해석이 어려워요. 맞아요. 네, 이 해석이 참. 근데 이번에는 다들 해석을 안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한 거죠. 일단은 사실 그때 3시쯤인가요? 그 결과만 딱 나왔을 때 저는 그때 새벽에 잠깐 일어나서 속보 보고 괜찮겠네 하고 잤거든요. 그렇죠. 일어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뭐지? 왜냐면 얼마 전에, 그러니까 한 7월인가요? 그때도 얘기할 때도 오히려 파월 의장의 말이 좀 공격적인 거 아닐까라고 우려를 했는데 그게 또 좋게 받아들여졌는데 이번에는 저는 또 예전에 그 생각을 이랬어요. 금리 인상 여지를 남겼다. 한 번이라고 아예 얘기를 또 했잖아요. 그럼 2대 때릴 줄 알았는데 한 대 남았어? 전 이렇게 해석을 할 거라고 봤어요. 이 시장의 투자자들이.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그 뒤가 더 이제 조금 약간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긴축이 길어진다. 그러니까 인하가 내년이면 할 거다. 올해 말은 솔직히 물 건너간 거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빨리. 내년이면 당장 1월 1일을 바라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3월이다, 1분기다 이러는데 이게 좀 뒤로 가고, 뭐 4회를 할 것도 2회로 한다. 이래 버리니까 거기서 실망감이 더 온 것 같아요. 예상했던 거는 그대로 우리가 감수하겠어 했는데 그 나중을 또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시장의 실망감이 항상 선반영 되는 것도 있지만 그걸 알아서일지 몰라도 월요일부터 시장이 조금씩 좀 가랑비에 옷 젖듯이 어느새 목요일 우리가 결과를 기다리기 전에 수요일에는 이미 많이 젖어 있더라고요, 옷이. 그러니까 옷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시장이 이렇게 많이 내려가는 그런 흐름들이 또 이어지고 결과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좀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하면서 시장을 견뎌야 된다. 이제 극복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잘 견뎌야 되는 과정이 또 남았구나.
네. 이렇게 좀 해석을 해야 되는 그런 게 나왔다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예. 집착이라는 단어를 왜 했냐면 집착 뭐죠? 2%. 그렇죠. 네. 왜 이러죠? 무조건 2%. 네. 이게 돈 다루는 이 은행 다니는 분들이 네. 이렇게 꼼꼼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이 뭔가를 맞춰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이제 좀 부드럽게 말씀드리려고 제가 좀 유머러스하게 표현하는데 예전에 이제 그 사업병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네. 네, 이제 장사를 하면 저는 대충 우수리 그냥 떼버리고 공안 대충 맞으면 저는 그냥 하루 마감하거든요. 네. 저희 와이프는 이제 돈을 다루던 사람이라서 그거 안 맞으면은 집을 안 가요. 아, 그래요? 정확하게 맞아야 파월이 그런 것 같아요. 예. 물론 이제 그 연준 위원들이 그걸 꼭 달성해야 되는 뭔가 목표도 있겠고 실제로 그 정도가 가야지 이제 인플레이션이 완화가 되고 뭐 이러겠지만 네. 해도 너무한 것 같아요. 왜냐면 유가가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유가라는 것들을 좀 감안하고 하면은 우리 좀 인간사가 좀 유도리 있게 사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집착이라는 단어를 그래서 제가 하나를 꼽았습니다. 이거 뭐 예. 시장과는 상관없지만 네, 그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유가는 계속 어떻게 보면 지금 어제 오늘은 좀 주춤했는데 이게 하락 쪽으로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유가가 좀 현물 시장에서 100달러의 거래가 됐다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아하. 네, 목요일, 수요일 이렇게 나왔었고 또 어제 오늘 이렇게 좀 주춤하긴 했지만 골드만삭스에서 뭐 120달러를 아예 또 전망을 합니다. 네네. 네, 그래서 오늘도 시장이 안 좋았어도 다시 반등하는 힘을 좀 보이는 관련주들이 좀 있었는데 이 유가가 계속 좀 발목을 좀 잡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돌아가서 그 FOMC 얘기를 하면 다음에 11월을 할 때는 이번에도 어쩌면 동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한 번은 그럼 도대체 언제 인상할 건지 차라리 빨리 인상을 해버리면 매도 먼저 받는 게 낫죠. 네, 그럼 이제 인상 없이 기다리자 하면 좀 마음이 편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시장의 중심을 좀 가져갈 수 있는 좀 빅 이슈였다고 좀 보고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환율이 이제 따라오는 거고, 또 환율이 고착화되는 것 같아요. 네. 1320원 또는 1330원, 오늘 뭐 40원 이렇게 갖다 좀 밀리고 그랬는데, 환율이 계속 1300원대, 아직은 초반이지만 위에 있다는 거는 많은 그 부담을 줍니다. 왜냐면 또 유가를 또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유가는 오르고 환율도 우리나라한테는 안 좋아요. 그러니까 한쪽이 좀 이렇게 내리고 이게 반대로 시소가 돼야 되는데 네. 우리한테는 다 오르면 여행을 가고 싶어도 예. 부담되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자꾸 여행을 해외에서 장사해봐서 알지만 1320원, 30원이면요. 그 한국 샵 가서 그 쇼핑을 할 때 1,400원으로 받아버려요. 그렇게 됩니다. 네. 은행도 환전할 때 지금 1,340원이면 네. 80원, 90원 받기도 하고 막 이래요. 은행에 따라서 좀 뭐 우대 받는 거 빼고 하면은 상당히 한 20원에서 40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 사람들이 여행에 대한 부담이 생기죠. 그러면 여행주가 안 좋죠.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살아나려고 하고 지금 저점을 통과하고 있고 또 기름값도 오르고 환율이 오르면 제일 먼저 항공주가 안 좋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렇게 또 그렇게 되겠죠. 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게 좀 부담으로 다가온다. 이렇게 됩니다. 대신 외국에서 돈을 벌어오면 좋잖아요. 네. 네. 네옴시티, 우크라이나, GICC라는 게 그래서 이제 또 연결이 이렇게 됩니다. 이쪽은 보면. 상당히 흐름이 좋았죠. 네. 일단 우리나라에서도 그 행사가 열렸어요. GICC라고 해서. 네네. 그래서 세계 이제 인프라 우리나라 거를 이제 수출하는 거를 좀 뭐 MOU처럼 맺기도 하고 협력 제안도 받기도 하고 그러는데 일단은 우크라이나를 장관님이 다녀오셨잖아요. 또 갔다 온 기업인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게 이제 좀 젤렌스키 대통령이 구체적인 제안을 아예 정말로 믿기지 않을 정도로. 근데 뭐 장관님이 그냥 설로 가능성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네. 아예 메인 뉴스에 나오셔갖고 그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아예 우리나라 사정을 잘 알고 너네들 기술 있잖아. 우린 광물을 줄게 뭐 이런 거잖아요. 2차 전지 관련해서 그런 자원 관련된 거 협조 서로 윈윈하자 이런 네. 제안이 있었고 또 어딘가 그 우크라이나의 자치도시 보면은 고려인 사세가 이제 뭐 시장인가 주지사 하는데 한국식으로 신도시를 만들고 싶다 뭐 이러니까 예. 그런 관련주들이 좀 다시 활기를 조금씩 띄었습니다. 물론 이 시장의 흐름이라는 게 좀 너무 위축을 좀 줬기 때문에 제한이 좀 있었지만, 그렇죠. 네. 근데 또 네옴시티가 또 남아 있어요. 네. 네옴시티 관련해서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에 그 빈살만 왔을 때 네. 올해 왔나요? 올해도 오지 않았습니까? 아, 그걸 헷갈려요. 근데 뭐 어쨌든 그 빈살만 앞에서 우리 회장님들이 다 공소원이 앉아 있었잖아요. 그 사진이 자꾸 돌면서 이제 다음 달 곧 얼마 안 남은 10월 달에
네옴시티에 이제 경제인들이 간다. 그렇죠. 네. 노무현 장관과 함께. 그 총수분들 이재용 회장부터 해서 다 간다는 거 보면은 구체화돼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아마 10월을 좀 기대하게끔 하는 그런 이슈들이 좀 있었고,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애플은 이제 뭐 말이 좀 많았었는데 네. 중국에서 뭐 금지령 하고 그랬지만 들으셨죠 뉴스? 1분 만에 뭐 그것도 제일 비싼 거부터. 네. 네. 근데 이 애플에 대한 게 이제 좀 우리나라에서도 좀 약간 논란이 된 건 이제 가격적인 것도 있지만 일단 시장으로 보면 일단 중국이 그렇게 반응이 나오니까 이거 좀 너무 과하게 반응한 거 아닐까 하는 그 우리나라 부품주들. 근데 이제 또 이게 애플이 가격을 안 올렸어요. 예. 네. 근데 이게 부품주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중국이 저렇게 하면은 우리한테 타격이 없을 것 같은데 했는데 가격을 안 올렸다는 거가 좀 어떻게 보면 함정이라면 함정 아니면 그런 느낌이 좀 의문점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애플은 판매 가격은 안 올렸잖아요. 그러면 이익은 더 내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청업체한테 쪼는 거죠. 속된 말로. 네, 좀 더 우리 이만큼 사주는데 네. 1센트라도 내려줘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담이 또 뭐 지레 겁먹은 것처럼 또 와서 좀 올라가려고 반등하다가 또 위축되고 이런 그렇죠.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강점인 거, 또 우리가 좀 아까 건설 쪽도 그랬지만 이게 기다렸던 거예요. 우리가 이게 우리 예전에도 여기서 원전 얘기하는데 발목 잡는 게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네, 웨스팅하우스의 소송에서 승소라고 표현을 제가 좀 했지만 승소 같은 각하가 나왔습니다. 법원에서 기각한 거죠. 네, 그것도 미국 법원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수원, 네, 우리나라 그 한수원 플러스에서 이제 뭐 두산에너빌리티라든가 이제 실제로 가서 일을 하는 회사들 주가들이 이제 좀 반응이 왔죠. 사실 이거 굉장히 네. 큰 호재성 이슈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 지금도 유엔 가 계시고 네. 뭐 그 전에도 다른데 순방하시면서 세일즈에 제일 먼저 항상 얘기하는 게 G20에서도 그렇고 그냥 무조건 원전이에요. 네. 그래도 대통령 말씀이 나와서 그렇지만 그 무슨 협의체를 만든다고 제 용어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우리나라가 주도해갖고 협의체를 만든대. 거기서도 원전과 뭐 수소 이런 식으로 신재생 에너지 이제 원전 얘기를 계속 강조를 하는 건데 이게 상당히 큰 그 빅 호재? 네, 뭐 그래서 저도 빅 이슈 이거잖아요. 이번에는 원전주들이 좀 가겠구나. 그쵸. 싶었는데 하루 만에 꺾였어요. 우리가 정상회담 때 그 두산에너빌리티가 정신 놓고 막 사는 것처럼 네네. 몇백만 주가 계속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때도 가다가 멈췄어요. 이게 중소형주만 움직이고. 근데 이번에도 두산에너빌리티 하나만 이제 수급을 말씀드리자면 예. 그날 당일날 수급이 기관 외국인들이 거의 뭐 150만 주, 200만 주씩 각각 들어왔어요. 그거 그냥 하루 만에 다 좀 반납했습니다. 허탈하더라고요. 네, 너무 허탈했어요. 그리고 그날 다 떠서 시작해서 물론 이제 우리 기술 같은 종목이 작은 애들이 뭐 한 20% 가까이 뜨고 그랬는데 네네. 그거 뭐 갑자기 뜨는 거를 누가 사갖고 그걸 차익 실현에도 했겠어요. 네. 기존에 물려있던 분들이 에이 이 기회에 난 나올래 이러고 나왔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좀 아쉬웠다는 거. 그러니까 이번 주에 잘 보면은 아까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자꾸 좋은 호재가 좀 떴는데 그 호재 좀 편승해서 올라가려는 종목들이 다 음봉을 좀 만든 게 좀 많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의외에 또 움직인 것들이 있어요. 5G. 5G. 네. 요즘 들어서 통신 장비주들이 몇 년을 쉬어왔지 않습니까? 네. 갑작스럽게 마구 올라오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에이스테크를 예를 들어서 배가 올랐죠? 순식간에. 배가 올랐는데 제가 아는 지인 중에 네. 이거 아직도 갈 길이 반도 회복을 못한 친구가 있어요. 이거 약간 과장해서 거의 20분의 1토막 났던. 네, 종목 아닙니까? 맞아요. 이게 참 한숨이 나오는데 아우, 저게 얼마입니까, 지금? 네, 갈 길이 멉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바닥에서 거래가 터졌다는 거는 네. 추세를 좀 돌리려는 시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는 그동안 너무 고초를 겪었는지 실적이 이렇게 좋지가 않아요. 네. 네, 재무나 이런 게 안 좋으니까 조금 유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 또 좋은 종목도 있었습니다. 뭐 솔리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실적도 기반돼서 올해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인데 예. 그 종목도 뭐 한 20% 이상 시세가 좀 나왔었고 또 이제 뭐 오이 솔루션이라든가 뭐 이런 KMW 들어갔고. KMW 맞아요. 예. 그것도 좀 저 위에 위에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응원의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또 드리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테마주 얘기하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학이 붙어버리면 네. 우리가 정신을 잘 못 차려요. 왜냐면 맞아요. 진짜잖아 이렇게 믿어요. 분간이 잘 안 되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다 논문처럼 나온 게 있고 뭐 이러면 이거는
자료가 있잖아요라고 그렇죠. 해서 그럴듯한데? 네, 믿어버립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중입자 치료기인데 이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맥신이나 초전도체보다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거는 실제로 그 암 환자가 치료가 됐다라는 소식이 됐다고 나왔잖아요. 예. 그리고 이게 잘 보면은 기억을 거슬러 보면 올해 초에 네. 예, 세브란스 병원에서 그 뭐 몇 층짜리 지어서 한다는 게 나왔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그런 걸 하려면 필요한 게 뭐 양자 컴퓨터다 뭐 이런 얘기가 돌았는데 아. 이번에는 이 핵융합 관련으로 해서 이제 중입자가 되니까 네네. 그 섹터가 움직였는데 그게 이제 대표적인 회사가 모비스입니다. 이거 초전도체로 움직였던 회사 아닙니까? 맥신 초전 다 엮였던 종목이에요. 네. 팔방 미인이면 좋죠, 뭐. 이런 시장에서. 정말 화려하게 올라갔네요. 이제 저랑 함께 하시는 분들 중에 네. 이거를 정말로 재밌게 이제 뭐 큰 돈을 하시는 분인데 예. 정말로 심심해서 공부 삼아서 50만 원을 들어가셨대요. 50만 원이요? 네. 근데 어떤 분은 10만 원 들어가시고 나 고깃값만 좀 해보면 좋겠어 하고 네. 근데 그때 그 초전도체에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욕심을 부리다가 물렸어요. 네. 근데 이번에 갑자기 떠갖고 이제 복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건 정말 천운이죠. 그리고 이제 비츠로테크 뭐 이런 네. 회사들이 뭐 그냥 쭉쭉 가 버렸습니다. 이거는 근데 어쨌든 결과가 나온 게 있으니까 의심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네 얻어 걸렸어도 이 시세를 좀 즐기는 분들한테는 축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거는 네, 좀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일단은 결과가 지금까지 우리가 봤을 땐 다 나왔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또 과학적인 것도 이벤트가 하나가 좀 있었는데,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 예. 뇌 임플란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뭔가 했어요. 저도 처음에 임플란트를 뇌에 박을 수가 있나 싶었는데. 그죠? 이게 칩을 갖고 뭘 하는 건데, 저는 이제 지금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영화가 하나가 비슷한 게 있었어요. 뇌 여기다 받아서 네. AI라는 뭐 영화, 어쩌고저쩌고 영화가 있는데. 저도 알 것 같은데 확 떠오르질 않네요. 약간 B급 영화예요. 네. 재밌게 저는 보고, 야, 저런 미래가 어쩌면 가능하겠지? 근데 저런 거를 사람의 몸에 저렇게 한다는 거를 생각하는 사람은 괴짜 아니면 뭘까 했는데, 안 그래도 이 뉴럴링크의 괴짜잖아요. 괴짜는 머스크잖아요. 머스크가 이걸 이제 임상 시험 허가를 받아서 한다는데, 일단 이거는 획기적인 것 같은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예, 이게 만약에 그 영화에서 여기 타타닥 타버리면 그리고 혹시 뭐 네. 악용되면. 그 킹스맨이라는 영화에서도 여기 뭐 칩했다가 막 네네. 사람이 막 사라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기술인 것 같은데 이론적으로만 보면 일단은 갈 길은 좀 먼 것 같아요. 왜냐면 좀 약간 논란도 또 동시에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제 뭐 영장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원숭이 실험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네. 사고가 나서 원숭이가 이제 뭐 그냥 죽었다 이래갖고 동물 단체들이 뭐 들고 일어나고 어쨌든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 이거는 재미삼아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한번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가능할 거는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술로 보면은 다 구현은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런 걸 한번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유엔이라는 건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통령께서 그 연설을 하러 가셔갖고 거기서 이제 다양한 세일즈를 또 하셨어요. 뭐 신문 한번 보니까 아마 기네스북에 올라도 될 정도로 많은 정상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고 우리나라가 강점인 것들을 좀 세일즈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제 부산 엑스포 홍보 많이 하시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다시 한번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이 항저우라는 거는 이제 아시안 게임 내일 개막입니다. 근데 이 개막에 대통령 유엔 가셨으니까 이제 총리가 가세요. 네. 이제 그냥 가서 뭐 이렇게 흔들고 오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뭔가 또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외교 실무진 측에서 이제 총리급이 가서 그쪽에서도 고위급 만나갖고 한중일 정상회담을 좀 본격화 다시 하자 이 얘기가 오고 간대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인가요? 이제 외교 장관급 또 고위급들이 또 모여서 논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늦어도라고 표현을 한 것 같은데 내년 초, 그러니까 빠르면 올해라는 얘기겠죠. 예전에 얼마 전에 안보실장님이 그 얘기를 했으니까 시진핑 정상회담 우리나라 방한이건 또 정상회담이건 이걸 또 추진한다고 하니까 요거는 단순하게 아시안 게임 보면서 응원도 하는 것도 좋지만 생각을 좀 해보시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단체 관광 재개를 하는 거는 물꼬를 일단 살짝 터준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 교류가 정말로 제대로 공식화돼 버리면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 관련 중국 자본이 들어간 회사라든가 지금 화장품주들도 반등하다 말고 막 지금 그러는데 이런 게 더 탄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1,000억이라는 거는
그 위메이드입니다. 네, 네. 오랜만에 정말 시원하게 네. 올라졌어요. 위메이드도 예전에 저 위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뭐 사실 게임주들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죠. 네, 그때 이제 그 가상화폐 이슈 때문에 네네. 그때는 그게 이제 잘 갈 때잖아요. 그 코로나 때니까 막 급등을 해서 한 6, 7배 갔는데 6, 7배 간 걸 다 지금 소화해냈죠. 아, 저 그림 정말 네, 소화해냈죠. 참담합니다. 네, 와 대단했죠. 아이고. 네. 참 저는 이게 보면 되게 아쉬운 게 제가 저때 한 30% 수익 냈다고 좋아했는데 네. 7배 가더라고요. 욕을 300%를 넘게. 수익을 내주고도 욕을 먹었던 종목이어서 예. 잊을 수가 없는데 네 일단은 지금 또 물려있던 분들은 지금 상당히 좋을 거예요. 아 네. 이제 탈출하나 보다. 이제 어쨌든 바닥에서 큰 거래가 나왔다는 거는 좋은 신호인데 갈 길은 좀 멀다는 거. 그렇습니다. 네, 이것도 응원의 말씀 한번 드리고요. 예. 또 이 관련된 종목들 게임 관련주가 그래서 조금씩 반등이 좀 나왔었습니다. 요새 가끔씩 급등하는 흐름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재계약이라는 게 좀 네. 있습니다. 네, 재계약은 네, BTS가 재계약을 했어요. 네. 네, 좋은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가는 반응을 안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또 재계약의 중심에 있는 데가 YG 엔터테인먼트의 블랙핑크입니다. 지난주에도 한번 언급해 네, 주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안 되는 포토샵을 해서 여기 아까 보내드렸는데 네. 멤버가 지금 설이 많아요. 설이. 네, 그러니까 루머들이. 태국인 멤버 리사는 그 재계약을 스캔들. 안 한다. 그리고 3명은 한다. 또는 3명이 다 다른 데로 가고 리사는 또 어디로 간다. 그래서 이제 따로 가더라도 예. 블랙핑크 팀은 유지해서 네. 그때마다 비즈니스 차원에서 모인다.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어쨌든 주가에는 서로 다 안 좋은 쪽으로 일단은 갔습니다. 시장 영향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도 나중에는 과연 어떻게 공식적인 결과 나올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YG는 일단 확 내렸으니까 좋은 쪽으로 계약이 간다면 일단은 다시 제자리로 회복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판 IRA 이게 이제 한국, 중국, 일본 이런 우리 이 3국의 주변 3국의 이 전기차 업체에게는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네. 약간 불리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게 요즘에 트렌드가 자국 우선주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전기차 지금 배터리 관련 회사들이 안 그래도 좀 조정에 들어가 있잖아요. 예, 저는 뭐 이게 시세 끝났다고 보진 않습니다. 저번에도 네. 말씀드렸지만 뭐 조정이 좀 더 갈 것 같다. 나올 악재들 긍정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기차에 대한 수요에 대한 것도 조금 약간은 부담스러운 이슈들이 몇 개씩 좀 나왔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일단은 유럽에서 전기차의 그 보급을 위해 갖고 내연기관 차를 좀 빨리 단종시키려고 못 팔게 하려고 그랬는데 네. 5년을 또 연장을 했대요. 영국 2030을. 쪽에서?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아까 지금 말씀드린 이 프랑스에서는 유럽에 생산 전기차 보조금이 예. 삭감된다는 거. 독일도 마찬가지고 또 EU에서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조사한다고 하니까 네. 전반적으로 시장에 좀 약간 부정적으로 예,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저는 긍정적으로 항상 이걸 해석을 하는데 한 번에 이렇게 나왔다면 네. 예, 한 번에 소화할 과정이 필요할 거고 마침 주가 뭐 시장도 안 좋은데 지금 조정 구간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이 말씀을 한번 더 드리고요. 예. 일단은 또 아까 중국 관련해서 좀 얘기 드리고 크루즈 얘기를 드렸는데 이건 뭐냐면 지금 일단 중국에서 그 들어오는 관광객들 예. 제주도에 오는 거는 꽉 찼다 그랬잖아요. 막 40몇 초 이렇게 이미 다 됐다는데 방한 관광객 중국인 관광객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게 숫자로 잡힌다고 합니다. 벌써 이제 한 70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또 재밌게 저는 좀 본 게 부산항에 크루즈선이 입항을 하는데 예. 지금 올해 0이에요. 없어요. 올해. 그런데 내년에 58척. 58초. 이게 또 잡혀 있답니다. 아직. 그러니까 이제 예.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이런 것들이 보면은 중국 관련돼서는 이제 총리님이 아까도 다시 이제 돌아서 말씀드리면 가서 그런 일정들이 잘 해결이 되면은 좋은 쪽으로 이게 해석이 되지 않을까. 그럼 시장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다양한 이슈들 예. 생각나는 것만 해도 이 정도가 되어 있네요. 이번 주엔. 그렇습니다. 자, 이번 한 주 다양한 키워드들로 심도 있게 좀 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 당분간의 시장 전망도 좀 간단히 해주실까요? 네, 일단은 뭐 계속 비슷해요. 상승 동력 부재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주도할 게 없고, 돈이 그냥 빠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전에 뭘 좀 핵입자, 뭐 융합 이런 걸 좀 보려고 하면
오후에 점심 먹고 오면 딴 데로 가 있고. 맞아요. 오전, 그렇잖아요. 오후가 다릅니다. 이제. 네. 그러니까 지금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계속 그 수시 대응할 수 없다면 좀 참아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아까도 잠깐 뭐 말씀드리려다 말았는데 이제 요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뺐었는데 그 정치 테마주들이 움직였잖아요. 그렇죠. 네, 이것도 저희가 미리 좀 말씀을 드려놨고 추석 전에는 정치 이슈가 좀 있을 거다. 맞아요. 원래도 있었지만 지금은 약간 뭐 양당이 좀 약간 대결 구도도 좀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좀 근데 그게 좀 가결로 나와버렸잖아요. 이재명 당대표. 네, 우리가 뭐 솔직히 그게 뭐가 어느 쪽으로 갈지는 몰랐어요. 네. 근데 어제 반응 나온 거 보면 일단 시장에서는 가결로 나오고 다 그것도 시간에서 급등하고 오늘 다 음봉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쳐다보지 않는 이상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아닌 분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막 갑자기 올라가는 것들 보면서 아 나도 저거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상실감이라든가 소외감 느끼지 말고 그런 마음 느낀다고 하면 본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 누구나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거를 미리 준비한 사람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 상황에 맞게 대응하는 트레이딩 전략을 좀 유지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말씀 전해 주실까요? 네, 뭐 시장은 항상 힘든 것 같잖아요. 네. 뭐 비바람인 줄 알았더니 좀 이따 태풍 오고 그러니까 태풍이 지나가면요 나아집니다.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태풍은 다시 옵니다. 아하. 네, 나아졌다 다시 오죠. 그리고 이게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네, 우리가 지금 1년 지난 거 보면은 비슷합니다. 네. 네, 그리고 여러분들 1년, 2년, 뭐 3년 또는 10년을 돌아봐도 네, 편하게 온 시장은 아닙니다. 항상 시장에서는 편하게 수익을 챙기려고 기다리면요, 네, 수익이 작아요. 예, 비바람이 몰아치고 그래야지 급등락을 하면서 올라가고 결국은 우리도 그 안에서 강해지는 거니까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한 주의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드렸고요. 두 번째 위클리 투자 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띄워주시죠. 자, 두 번째 키워드, 증시 추가 하락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자, 앞서 간단히 좀 언급을 해봤는데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추가적인 앞으로 하락에 대한 두려움, 특히 이 폭락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커져가는 시장 흐름이다 볼 수 있을 텐데 개인 투자자분들의 심리도 특히 많이 꺾여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전문가님,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걱정이 되는데 앞서 언급해 주셨지만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또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좋아지려다가 다시 또 반대로 급변하고 있는데 이 시장 상황을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다른 뭐 섹터를 갖고 와서 다음 주를 어떻게 준비할까 이런 걸 하려다가 예. 심리적인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가 또 가끔 가다가 네. 이런 코너를 해서 우리 투자자분들께 안심을 이렇게 좀 드리잖아요. 근데 이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사탕 발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네네. 예, 지나온 그 경험들을 갖고 이제 좀 얘기를 드리는 건데 받아들이는 거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흐름대로 그 경험을 갖고 좀 보면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리적인 게 좀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거고 일단은 시장의 흐름은 제가 죄송할 건 아니지만 네. 네, 죄송하게도 안타깝게도 네, 이 모양으로 갈 것 같습니다. 정말 힘드네요. 정말 뭐 확실한 게 하나도 없는 시장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왜냐면 부정적 요소가 네. 일단은 희석이 돼 있었다고 했잖아요. 저번에 이제 좀 살짝 이제 반등할 때. 그렇죠. 그 희석된 게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 희석된 게 다시 명확하게 보이고 이미 또 드러났어요. 네, 그래서 경기 위축 다 알고 있죠.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지금 이미 위축된 안 좋은 구간을 건너가고 있고 또 둔화 당연히 되는 거고 침체도 뭐 당연히 뭐 침체로 느낄 수 있는 분들도 있고 침체로 느끼는 업황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적 요소가 지금 다 부각이 돼 버렸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네, 기름 뭐 불난집에 기름 붓는다고 네, 연준에서 이제 매일 발톱을 꺼내 들었고 네. 더 호되게 다음 것 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앞에서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나올 거 거의 다 나왔죠. 네,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갑자기 터지고 이러는 거 아니면 정책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는 네, 연준은 이제는 무기가 하나밖에 없는 거죠. 네, 하나는 쓰는 거. 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다 그러면 끄는 겁니다. 질질 끄는 거. 자, 여러분들 이제 인내심 테스트죠.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심리적인 안정감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걸 보면서 시장을 좀 버틴다. 무조건 뭐 소위 말하는 존버 정신 네. 이런 속어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잘 보면서 내가 지금 작년에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한 지가
벌써 작년 연말부터 했는데 그때도 좋지 않았어요. 아, 그렇죠? 맞아요. 안 좋았어요. 다시 또 뭐 떨어지는 거 아니야 막 겁을 줬는데 그때도 비슷하게 우리가 막 박스 얘기하면서 말씀을 예. 드렸는데 네, 잘 보시면 그때보다 지금 지수 높아요. 그렇잖아요. 네, 내 종목이 안 간다? 내 거만이 아닙니다. 옆집 철수 거, 영희 거 다 안 가요. 특히 그런데 지금 보면은 사실 지난해 그 10월쯤에 그때 코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 650까지도 내려갔던 시기거든요. 네. 1년이 지난 지금 10월이 어느덧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뭐 붕괴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많이 좀 다르다고 보십니까? 1년 전과 지금은 이제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1년 전으로 시계를 돌려버리면 9월 말에 이제 제일 우리가 공포심에 막 극에 달할 때잖아요. 네네. 항상 말씀드리자면 환율이 뭐 2,000원이니 뭐 우리나라가 IMF를 하니 말도 안 되는 소리가 결과적으로 됐죠. 예. 네, 외환 보유고도 모르고 그렇게 했고, 근데 그 앞으로 가게 되면 연준에서 이제 긴축을 시작한다고 할 때부터 막 떨어진 거잖아요. 그럼 그때 단순하게 제가 이제 쉽게 표현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라고 말씀드리면 그때 움직였던 종목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네. 이제 살짝 생색도 내면서 말씀드릴 건데 제가 제일 안 좋을 때 8월 8일 날 토마토 와서 포기하지 말라. 이런 시장에도 움직이는 거 있다. 긴축으로 간다. 앞으로 2년, 3년 실생활에서 힘들어진다. 아직 1년밖에 안 지났어요. 예. 네. 그리고 그때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이 금리가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거였잖아요. 그거를 수혜받는 애들은 푸른저축은행, 제주은행, 뭐 리드코프, 고려신용정보 아마 생각나실 겁니다. 그런 회사들이 되게 좋았어요. 네. 네. 근데 지금 보세요. 반응 안 옵니다. 네. 오늘 SCI 평가정보 또 고려신용정보 좀 올랐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금리로 해서 돈을 버는 회사들은 그때부터 시작이니까 앞을 보고 선반영이 된 거지만 네. 신용평가 회사들은 지금 이 힘든 구간이 길어진다 그러면 안타깝게도 좀 신용적으로 힘든 분들이 있잖아요. 예. 생길 거잖아요. 코로나도 겨우겨우 버텼는데 그럼 이게 길어지니까 그 회사들은 돈을 버는 안타까운 현실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오른 거 오늘 반응이 좀 나왔습니다. 물론 아마 음봉으로 끝났을 거예요. 예. SCI 평가 정보는 윗골이 엄청 나왔습니다. 급등했다가. 그러니까 작년에 움직였던 상황과 지금이 다르다. 지금은 이미 계단식으로 금리가 올라와서 끝에 와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수도 올라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잘 생각하면 얼마 전에 이제 뉴스 프로에서도 나왔고 우리 아침 프로에서도 말씀들을 앵커님들이 해주셨지만 저점을 지나가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막 농담처럼 얘기했잖아요. 경기 안 좋으면 회사 나몰라라 하고 도망갑니까? 더 좋게 하려고 개선해서 허리띠 졸라매고 가지 않겠습니까? 해서 저희가 12월 말에 이렇게 뭐 삼성도 추천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렇게 버틴 회사들이 지금 뭐 우리 투자자분들도 버틴 분들 많으실 거예요. 기업들도 그렇게 버텨서 지금 분기가 조금씩 적자가 줄어들어가는 기업들도 많고요. 그리고 흑자로 전환하는 기업들도 생기고 있고 네. 4분기 내년 1분기 가면 더 많아질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터널을 어쨌든 지나가고 있는 거니까 조금 더 이런 좋은 쪽을 좀 보면서 어차피 지금 안 좋잖아요. 네. 근데 좋은 게 있다는 거는 좋아지는 것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지 않을까 감히 한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뭐 팁이 있다면 좀 더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곧 이제 명절 지나고 10월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제부터 잘 살펴봐야 할 섹터나 종목들이 있다면 그런 종목들도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일단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게 학습 효과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저는 경험을 먼저 여러분들보다 잘나서가 아니라 먼저 실패를 했고 실수를 했기 때문에 네. 이쪽으로 가면 돌불이 있어요. 이쪽으로 가면 골짜기예요. 엎어질 수 있어요라는 거를 우리는 말해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게 놀부심보는 아니지만 누군가에게는 두려움, 그러니까 다 두려워하죠. 그렇죠. 누군가에게는 이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됩니다. 물론 공격적으로 지금 진입하라는 게 아니라 네. 잘 인내심을 갖고 여기서 옥석을 가리고 뭐 포트폴리오 조정 기간이라고 어떻게 보면 또 좋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시장 흐름이 계속 단발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어차피 오늘 한 주가 끝났습니다. 좋은 결과로 끝났건 나쁜 결과로 끝났건 간에 다음을 준비해야 되는데 다음은 이제 다음 주는 명절이잖아요. 바로 3일 있다가 그리고 바로 10월이 돼버리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지금 시장에서 돈이 일단 돌았던 섹터가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그렇죠. 인프라 섹터였잖아요. 다음 달에 아까 이벤트 있다고 했으니까 그런 거 좀 보시고 총리님이 갔다 오신 다음에 더
앞서간다면 일단 중국 관련 것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종목을 말씀드리자면 뭐 지금 바닥에서 거래가 많이 나왔던 거 있어요. 예를 네. 하나를 딱 드리기 좀 뭐하니까 이제 몇 개를 좀 말씀드리면 상한가 제일 먼저 나왔던 게 이제 히림이라는 종목이 있었고 뭐 유신 있었고 네. 그 시세 나오면서 지금 무너지진 않았어요. 아직 네. 이런 시장에서도 계속 그 자리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거래가 돈다는 거. 이런 것들은 뭐냐면 기다리고 있다는 거라고 저는 볼 수 있다 봅니다. 그리고 뭐 또 인프라 관련해서 이런 엔지니어링 회사만 있는 게 아니라 철도도 놔야 되잖아요. 예. 또 우리가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에 대한 이슈도 우리가 또 원팀 코리아로 가서 세일즈를 하니까 그럼 뭐 데아티아이라든가 현대로템 그다음에 또 전력망 관련해서 전선회사들 그렇죠. 네, 뭐 재룡전기나 LS 일렉트릭 같은 이런 전기 관련 회사들 물론 재료는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그런 거 좀 체크를 하셔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은 후반으로 갈수록 경기가 계속 안 좋은 게 유지되면 항상 말 나오잖아요. 네. 경기 방어주, 배당주 봐야 된다. 그럼 경기 방어주 중에서도 뭐 계절 수혜주 나옵니다. 유틸리티 관련해서 이제 뭐 가스 회사들 좀 볼만한 거 있고 작년에 강한 녀석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추워져서 에너지값 지금 다 오르잖아요. 예. 가스 회사 어느 게 먼저 반응했는지 다 아실 거예요. 네, 그런 것들 보시면서 미리미리 체크하면 되는 거죠. 지금 10월이면은 곧 겨울입니다. 네, 맞아요. 주가는 벌써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 때고 또 실제로 12월, 1월이 되면은 봄을 준비해야 되는 것처럼 다 저희가 재밌게 우리가 이렇게 허허실실 말했지만 핵심은 많이 말씀드렸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복귀해 보는 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위클리 투자 뉴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